6월 27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입니다. 태은선 의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압력이 높아지면서 하락했습니다. 다만 양시장 모두 오전 중 2%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절반가량 낙폭을 회복해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급등세를 주도했던 IT 서비스, 증권은행, 건설 등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유틸리티와 반도체가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의 분기 매출이 예상을 상회했고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총 1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SK 하이닉스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을 지속했습니다. 한편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증액을 합의함에 따라서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조정 흐름을 보였으며 일부는 상승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이틀 연속 급락을 보였습니다. 고평가 부담, 한은의 경고, 서클 조정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호 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과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에 매우 근접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늦어도 10월까지 발표하는 방안을 최근 몇 주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편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전기 대비로 연율 마이너스 0.5%로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치 마이너스 0.2를 하회했고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 하락에 기인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경제지표 부진 연내 3번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4.9bp 하락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주택시장 침체가 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의 관세 유예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요국 증시가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음 증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미국 GDP, 주간 고용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고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이 나타나는 시점에 연장 가능성을 점치는 발언이 나오면서 긍정적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조정을 보였는데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 혹은 외국인 매수세 부재 시 개인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시장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과 높아진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S&P와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에스카 해식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그제 연준 이사회가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하향 조정 제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SLR 하향 조정만으로도 국채 수요는 0.5조에서 1.5조 달러 높아질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제안이 통과되면 60일 동안 공청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공청회를 통해서 SLR 계산에서 국채를 뺄지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0.5조 달러의 국채 수요가 추가될 거라고 저희는 추정하고요.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이 SLR 규제 완화는 미국 국채 수요를 높이는 요소고요. 이건 또 미국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달러 신뢰를 지지하는 데도 기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미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미국 주식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일 연준 이사회에서 강화된 보완적 레버리지 SLR 변경안을 시안하는 안건을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SLR 규제 완화는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미 국채 수요를 높여서 미 국채와 달러의 신뢰를 지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그런 김일혁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다음은 신한주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2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강승권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신한지주에 대해서 투자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83,000원으로 13.7%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2분기 양호한 실적, 그리고 시중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님 관리가 실적을 통해서 확인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이익 전망치를 2.6% 상향합니다. 환율 하락과 대출 성장 관리 등으로 CET1 개선의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주환원율 전망치를 44.4%로 상향했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그 안에는 보행 이슈들이 좀 남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6월 24일 970만 주의 블록이 완료가 되면서 실질적 오버행 이슈는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주주환원율 재고와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향후 CET1 비율의 가시성이 좀 더 확보가 된다면 환원율 재고 속도의 재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47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4.6%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상하로에는 10.3% 수준입니다.
원화대출이 전분기 대비 0.7% 성장하면서 성장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님은 1bp 하락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이자 이익은 4.2%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가증권 평가이익은 양호하겠지만 카드 관련 비용 증가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룹 CCR은 45bp로 전년 동기 대비 14bp 개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경상 연체율 상승의 영향은 반영되겠지만 지난해 2,700억 규모의 부동산 PF 및 책준형 신탁 충당금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1만 원으로 20.9% 상향합니다. 앞서 신한지주와 마찬가지로 조달 비용 측면에서의 관리를 통해서 우려보다는 양호한 림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환율 하락에 따른 이제 비이자 이익과 CET1 민감도가 큰 회사이다 보니 이번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비이자 쪽과 CET1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는 직전 대비 3.3% 상향 조정합니다. 25년 예상 주주환원 규모 1.7조를 가정할 경우 주주환원 수익률은 7.2%고 개선된 CET1과 그 다음에 하반기 원화 강세 기조를 감안을 할 때 하반기에도 비이자 이익뿐만 아니라 CET1 비율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은행업종 최선호 종목으로 유지합니다.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1조 1,455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0.2%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상하로에는 10.5% 수준이고요. 원화대출 1.4% 성장에 님 1bp 하락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이자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비이자 이익은 무려 29.7%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채권금리 하락, 주식시장 상승 등 유가증권 관련되어 있는 이익뿐만 아니라 환율 하락에 따라서 환차익이 약 800억 정도 반영될 것을 가정하였습니다. 그룹 CCR은 36bp로 전년 동기 대비 1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상연체율 상승이랑 차주 신용평가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우리금융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9,000원으로 상향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의 근거는 이제 7월 달에 동양생명과 ABL생명 보험 자회사 편입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3분기 이후에 연결이익 및 연가매수 차익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산과 이익 성장은 RWA 부담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CET1 비율 관리나 주주환원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는 이유는 비과세 배당을 통해서 주주환원율 및 CET1 비율의 약점을 일부 상쇄하고 있고 향후 보험자회사 편입이 완료되게 되면 계열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와의 시너지 역시 기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입되는 보험자회사의 낮은 킥스를 감안할 때 향후 ALM 매칭과 보유이원 제고를 위한 채권 교체 매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단기적으로 보험자회사의 이익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분기의 지배주주 순이익은 8,159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1% 상회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약 600억 규모의 충당금 환입과 1,000억 규모의 대출채권 매각 이익의 기저효과로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한 수준입니다. 1분기 원화대출은 1% 역성장을 했었고요. 이번 분기에 2%가 성장이 되면서 YTD 기준으로는 성장이 굉장히 관리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님도 1bp 하락으로 방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순이자익은 1.8%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이자익이 3.7%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환율 하락에 따른 평가이익이 약 500억 원이 반영이 되겠지만 지난해 대출채권 매각 이익의 기저효과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CCR은 53bp로 전년 동기 대비 10bp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충당금 환입의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신탁사 관련되어 있는 충당금 부담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2분기 실적 프리뷰는 다 그 시장 컨센서스 대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세 종목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NIM 관리 및 이익 전망치가 상향이 있게 예상되고 있고 주주환원율 재고 확대에도 기대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은행업종 탑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제시를 합니다. 다음은 롯데케미칼과 TK주캠스 2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목표 주가 6만 원 유지를 하고요. 여전히 이제 27년까지 마지막 공급 과잉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시황이 특별히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2분기 때 정기 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전사 모든 공장들이 다 40일에서 60일 가량 멈추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3분기부터 이러한 효과들이 종료되면서 적자폭은 축소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실적은 컨센서스 마이너스 1200억 대비해서 더욱더 하락한 1900억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정기 보수 영향이 컸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좀 특이한 점이 미국과 중국에서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1분기 때 대부분의 소재를 한국에서 사갔고 2분기 때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석유화학 수출량이 최근 QOQ 10% 감소, YOY 15%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업계 실적이 조금 더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분기 실적은 회복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부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저희가 짓고 있던 대규모 설비 하나가 더 가동이 되면서 신규 가동에 따른 적자가 일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황이 이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하고 지었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설비 가동 이후에도 일부 적자는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캠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흥미로운 회사는 아닙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000원 유지를 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 MMB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을 작년에 71% 증설했습니다. 이 제품은 MDI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MDI는 LNG 본행제 및 LNG 선박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제품 한 개만큼은 이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제품들은 아직까지 이제 회복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는 다만 이제 PBR 0.7배, PER 10배, 시가배당률 6배 수준으로, 6% 수준으로, 주가 자체는 이제 락바텀 주가로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탄소 배출권 저희가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데, 한국 산업 가동률이 올라오면 탄소 배출권이 더 많이 팔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하나 기대를 하고 있고, TDI라는 제품 하나 시황 회복이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주가가 의미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 제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롯데케미칼 투자 의견 홀드 목표 주가 6만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2025년과 2027년에 마지막 과잉 증설이 계획되어 있고 운임, 유가, 환율 등 외부 요인들도 아직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90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비엠 2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이창민 의원입니다. 마이테레스 이창민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견 바이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3만 원으로 7%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률 23% 수준이고요. 2분기 영업이익률 1.9%로 추정돼서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온향은 출하름이 긍정적입니다. 현대차그룹 미국 메타 플랜트 신공장 가동, 그리고 글로벌 SK 가동 준비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요 고객 유럽향 출하가 시장 기대치보다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양극재 출하 개선폭이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17%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분기 대비 2분기에 빠졌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실적뿐만 아니라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환입액 규모도 기존 예상보다 저조한 100억 원대 중반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5년 연간 실적은 영업이익 469억 원, 영업이익률 1.7%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SK온 쪽은 2분기 수준의 견조한 흐름 하반기에도 전망이 되고 있으나 주요 고객의 유럽향 출하 회복세는 예상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원달러 환율 흐름과 함께 향후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에코프로비엠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주요 고객 사용 출하 전망치 하향 조정 및 원달러 환율 하락 영향 등을 반영을 해서 올해와 내년도 영업의 추정치를 규정 추정치 대비 각각 38%, 16% 하향 조정합니다. 참고로 2분기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0% 증가한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SK온 쪽으로는 양호하게 출하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유럽항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 업데이트 보고서입니다. 이선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엔터테인먼트 담당 이선화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목표 주가를 기존 87,000원에서 11만 원으로 26.4% 상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합니다.
블랙핑크 완전체의 스테디움 규모 월드투어 데드라인이 7월 5일부터 시작되고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도 타선에 나서면서 대표 아티스트들이 하반기에 총출동할 전망입니다. 또한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데뷔 준비를 하고 있고 연습생들을 차례로 공개하면서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와 내년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 것이 목표 주가 상향의 주된 원인입니다. YG엔터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4% 증가한 1,048억 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25억 원을 예상하는데 이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앨범 발매가 부재했지만 베이비몬스터의 월드투어와 트레저의 팬콘으로 인해서 콘서트와 로열티 및 MD 매출 호조가 기대됩니다. 7월 5일에는 블랙핑크의 데드라인 월드투어에서 신곡 발표가 공개되면서 블랙핑크의 신보 발매 기대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내 앨범 발매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도 7월 1일 선공개 싱글 핫소스 발매가 예정되어 있고 5월 두 번째 싱글 이후 10월에 미니 앨범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트레저도 9월에 미니 앨범을 발표하고 위너 역시 6년 만에 일본 투어 개최 소식을 밝히면서 타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반기 들어 YG엔터의 전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으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데뷔를 앞둔 연습생들도 차례로 공개하면서 신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내년 초 보이그룹 데뷔 프로모션에 이어 내년 정식 데뷔를 추진할 예정이고 2027년에는 4인조 걸그룹이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목표 주가를 87,000원에서 11만원으로 26% 상향 조정합니다. 블랙핑크 완전체의 스타디움 규모의 월드 투어가 7월 5일부터 시작이 되고, 대표 아티스트들도 하반기에 총출동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보이그룹, 그리고 걸그룹도 데뷔를 준비하는 등 그런 파이프라인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더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앞에서도 설명드렸는데요. SLR 규제 완화 완권 통과 관련 이슈 코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앞서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그 연준 이사회가 SLR, 즉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의 안건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대형 은행의 지주회사 자본 요건을 낮추고 또 대형 은행의 자회사 요건도 좀 동일한 범위로 낮추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안건이었습니다. 이러한 SLR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1대1의 비율로 현금이라든지 국채 또는 연준의 예치금으로 전액 담보가 돼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발행사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자산보다는 이자 수익이 기대가 되는 단기 국채의 비중을 늘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SLR 규제가 은행들의 국채 보유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SLR 비율을 하향하는 것은 은행들의 국채 보유량을 늘릴 수가 있고 또한 국채를 SLR 계산에서 제외하는 이러한 요구사항까지 추가로 반영이 되게 된다면 더욱더 크게 은행들의 국채 보유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1위 스테이블 코인인 USDT 같은 경우에는 66%가 미국 재무부 발행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서클 같은 경우에도 약 40% 정도가 미국 재무부 증권의 비중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액트 같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실제로 시행을 될 경우에 향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미국 국채로 담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같은 상황에서 SLR 규제 완화는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미국 국채 담보를 부담 없이 소유할 수 있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환경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미국의 주요 은행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자산이라든지 토크나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코인베이스라든지 스테이트 스트리트도 3에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SLR 완화가 직접적인 어떤 구조 변화는 아니긴 하지만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전반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최근에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가 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SLR 규제 안건이 통과가 됐는데 이 SLR은 뭐냐면 대형은행 대상 레버리지 규제를 은행이 보유해야 하는 최소 자본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약 보완적으로 이제 완화시키는 건데
SLR 변경안이 확정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LR 규제 완화는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에 미국 국채 담보를 더 부담 없이 이제 보유할 수 있게 되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환경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정책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